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명제와 조건, 소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예고를 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조건과 조건이 연결된 명제를 만들고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모든이라는 표현과 어떤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제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연결된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x가 2면 제곱하면 4가 되죠. 이건 참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둘로 분리를 시킵니다. x가 2이다. 이걸 p라고 합시다. 요 자체로 떼버리면 x는 2이다는 x 값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다음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이 4다 라고 하는 것도 x가 2나 마이너스 2면 참이지만 나머지 값들이면 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조건 둘이 이면이다 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결합한 것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꼬린 문장은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명제는 조건과 조건이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주어진 조건, 앞서 주어진 조건을 가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뒤에 주어진 조건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봤던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하는 참인 명제에서 x는 2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가정, x는 4이다 라고 하는 x는 4이다 라고 하는 조건은 결론이 됩니다. 예, 가정 x는 2이다도 조건이에요.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자, 문제 5번 가정과 결론을 구해봅시다. 굉장히 쉽죠. 앞쪽 조건과 뒤쪽 조건으로 구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서 조건 다루면서 이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걸 다룹니다. 명제 하나 보겠습니다. 4의 양의 약수는 8의 양의 약수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건의 형태로 고쳐서 쓰게 되면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그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앞서 x가 4의 양의 약수이다 이 조건, 이 가정이죠. 이 가정과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 이 둘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4의 양의 약수니까 원소로 1, 2, 4를 갖겠죠. 결론에 해당되는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의 진리집합은 1, 2, 4,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집합 P는 집합 Q의 진부분 집합이 돼요.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비호로 표현을 하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참인 명제를 썼더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을 붙인다 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을 각각 집합 P와 집합 Q로 나타내게 되면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조건 Q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이 각각을 조건이 아니고 집합 P와 집합 Q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원소 X가 있어서 P에 포함이 된다면 그 원소는 Q에도 있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명제가 거짓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짓이 되면 P에는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Q에 대입해서는 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P에 속한 무언가의 원소가 있어서 Q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있다는 것은 PQ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위치에 무언가 하나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하게 된다. 자,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1페이지 상단부에 이걸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집합 P, 집합 Q라고 하자. 자, 명제가 참이 되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돼요. 역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자, 이걸 기호로 볼게요. P이면 Q이다. 고칠 때 진리집합 P, Q. 화살표 방향대로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참이 되면. 거짓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틀렸다면 포함되지 않는다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일 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집합 P와 집합 Q 사이의 관계에서 P에 속하지 않는 Q의 원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것이 무언가 존재한다. 요 하나 이상의 것을 찾아내버리면 이 명제가 거짓임이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Q에만 속한 이 원소를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례라고 이름을 붙여요. 반대가 되는 예.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예예요. 즉,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반례가 있다면 정례라는 개념은 있을까? 정례라는 개념은 있느냐? 여기에 속한 원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점 표시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앞서서도 이런 말들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죠. 예,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정 P는 만족시키는데 Q를 만족시키지 않는, 선생님 여기 설명 틀렸습니다. 이 P에만 속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정례가 된다는 건 이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 교집합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 이 개수가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100개일지, 1억 개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이 개수가 무수히 많거나 굉장히 크다면 정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쓰지 않아요. 반대가 되는 예만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이 부분 설명 잘못했습니다. 예, 위치 틀렸어요. 여기에요. 자, 아래 보이는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x제곱은 9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 조건 P에 해당되는 집합 원소 마이너스 3을 갖죠. 결론에 해당되는 집합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니까 3과 마이너스 3이죠. 포함관계가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x가 5의 양의 약수예요. 진리집합은 원소 1, 5를 갖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x는 5의 배수입니다. 자, 5의 배수, 양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그러니까 적어도 양수 중에서 5의 배수를 가져와라 하더라도 5, 10, 15, 20. 그런데 원소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 뭐라고 한다 했죠, 금방? 반례가 된다 했죠. 예, 그래서 이건 거짓입니다. 예, 여기 반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왔어요. 자, 아래 보이는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설명이 조금 깁니다. 내용이 긴데 나중에 요약해보면 조금 줄기는 줄어요. 근데 하나씩 잘 뜯어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제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까예요. 자, 아래 개념 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에는 항상 모든이라는 표현 또는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 알 낳지 않는 동물들 있잖아요. 사람. 어떤 포유류는 바다에 산다. 고래는 바다에 살죠. 참이에요. 어떤 허수를 제곱한 값은 양수이다. 허수 제곱하면 항상 음수가 되죠. 음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로 만들어낸 것이 허수니까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요. 이건 거짓이에요. 자, 지금 보다시피 모든이라는 표현 또는 어떤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려내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모든을 포함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모든. 적어도 자연수는 양수잖아요. 1번은 참이죠. 두 번째,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2보다 크다. 1은 2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건 뭐가 되느냐? 이걸 분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수가 있어서 그 수가 자연수이다예요. 이게 조건 P예요. 그러면 그 수는 0보다 크다. 이게 조건 Q입니다. 그런데 앞쪽이 뒤쪽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에 몽땅 포함이 될 뿐더러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일치하면 앞쪽에 전제했던 것이 여기 주어진 결론이 전체에 해당이 되면 이건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제곱해서 1이다. 어떤 자연수? 1 제곱하면 1 되죠. 그래서 이건 참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떤 자연수 x를 제곱하면 2가 되진 않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그 값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참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만족하는 값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공집합이 돼버리면 거짓이더라. 위에서는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모든이 포함된 명제에서는 전체 집합과 같은 진리 집합이 되면 참.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서는 이 명제에서는요,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면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여기 p에 해당되는 이 p가 전체가 되면 참이고요.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 돼버리면 거짓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라 했죠.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p가 전체면 참이에요. 나머지는 거짓이다.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 돼버립니다. 나머지는 참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주로 기억해주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모두는 예외가 없어요. 맞죠?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16이다. 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16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4나 마이너스 4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전체 집합과 일치하진 않죠. 그래서 거짓말이 돼요.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제곱하면 16이 된다. 이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했죠. 마이너스 4 대입해도 되고 4를 대입해도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참이 됩니다. 공집합이 돼버리면 거짓이었을 텐데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문제 7번 지나갑니다. 자, 다음.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서서 조건 부정했었죠. 이번엔 명제를 한번 부정해 봅시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말이 이 경우는 어떤 것도 p가 되지 않는 게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 버리면 어떤 건 p가 안 된다죠. 즉 p가 아닌 x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부정해 버리면요. 그럼 p가 아닌 x가 있다는 말은 어떤 x는 p가 아닌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p가 되는 x가 없다라는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말은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참이 되면 뭔가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없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p가 되는 x가 없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 말들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보세요.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어떤이 포함된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은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조건 P는 당연히 not P가 되겠죠. P는 not P가 된다. 자, 이걸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에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의 부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죠. 자, 그럼 원래 주어져 있던 명제를 한번 봅시다.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까? 이건 거짓이죠. 그렇죠? 앞서 우리가 조건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를 부정하게 되면 참이 된다 했고, 참이 되는 걸 부정하면 거짓이 돼버린다 했잖아요. 물론 x 값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이니까 상황이 정해지긴 하지만 거짓일 때는 부정하면 참이 되고 참일 때는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이 명제가 거짓 명제니까 이걸 부정하게 돼버리면 참인 명제로 바뀌게 돼요. 봅시다. 어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 아니다. 이런 거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참으로 바뀌더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 제곱하면 항상 양수잖아요. 실수니까 양수이거나 0이죠. 거기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3은 적어도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숫자 3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이 된다. 자,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뀐다 했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x제곱 더하기 3은 앞서서 3보다 크다 했잖아요.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이죠.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자, 마지막 정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과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뀐다.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다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 명제가 되고 거짓 명제를 부정하면 참인 명제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조건의 위치를 맞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 조건을 부정한 것을 가져왔을 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기로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